제가 통화하고 뭐 어떤 말씀을 대응을 드리나요? 하는데 네. 아니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이게 네. 말이 되냐? 저는 그냥 제 개인의 문제로 싸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뭐 분파주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연인 김종혁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으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날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 저도 뭐 당연히 현장에 갈 겁니다. 현장에 가서 좌석 얻지 못한 분들, 밖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 때문에 더 많이 와주실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채고 의원님이 이제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호선 위원장을 두고 과거 인터뷰에서도 이제 부정 선거를 인정하고 좀 계엄을 긍정하는 그렇죠.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님이 장 대표가 임명을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당무위원장 자리에 좀 앉힐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그 저분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이호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구야? 그 장해찬 씨. 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앉혔는데 예, 맞습니다. 그분이 자격 조건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그 여러 가지 논란을 뭐 난교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공천에서 그 받았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냥 탈당하고 출마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9%인가 받고 이제 떨어진 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을 받았다가 바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임명했고 그 김민수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계신 분 아니에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로 다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선 씨를 임명을 한 건 이호선 씨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게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분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받은 그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분은 헌법학자예요. 국민대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네.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헌법학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분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아니라 국민대의 교수도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윤리위에서의 결과에 대한 좀 일종의 걱정이랄까요?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최고님께서는 윤리위 결과는 뭐 물론 아직 윤리위원장의 공석입니다만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 보면서 속으로는 굴뚝 같겠죠. 빨리 강성의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김종혁이 날려버리고 한동훈도 날려버리고 그 고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장해찬 씨가 고름에 비유를 했어. 전직 당대표를.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모멸적인 표현 이거야말로 모멸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장애인을 또 그렇게 모멸을 했어요.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단지 공론회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언론사도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이 됐던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편파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장 빨리 임명해서 다 날리고 싶겠지만 고름 짜버리고 싶겠지만 네. 돌로 쳐 죽이고 싶겠지만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갔다가는 네. 그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분이 윤리위원장이 임명될지 모르지만 저는 합리적인 분이 임명이 된다면 여상원 위원장처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새로 오신 윤리위원장께서 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말도 안 되는 이 징계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옳은지
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징계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현 대표가 최근에 뭐 영남권 중진한테도 비판을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렇다고 출당시킬 수는 없으니 이건 뭐 사회적으로도 더 큰 논란이 되니까 네. 내년 선거에는 못 나오게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도 확장을 하겠다. 그 가능합니까?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확장,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사를 찾을 것 같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선거에 상징적인 중도적 인사를 내보냄으로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2월이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내란 재판에. 네. 네. 그거 나오고 나면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나름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네.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늘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선거에서 지는 원인은 잘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열되기 때문에 지는 거다. 그러니까 분열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열된다고 하는 게 지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간에 계엄의 권리를 쓰고 있는데도 분열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분열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거다. 묵혀놨던 거. 차라리 뭔가 당내에서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하고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분열이 되는 게 먼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힘을 합쳐야 된다는 논의가 나올 텐데 선거 앞두고 분열의 길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아휴. 말씀을 이어가자면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이제 짧게 남겼는데 사실 뭐 당무위 징계 권고안 발표 후에 이제 반응을 보이신 건데 혹시 그 이후에 뭐 한 전 대표와 좀 뭐 일종의 소통이라거나 이런 기회가 좀 아니, 있으셨어요? 저는 자주 나눕니다. 자주 네. 전화하고 자주 통화하고 뭐 어떤 말씀을 좀- 대응을 하는데 네. 아니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이게 네. 말이 되냐? 네. 아니 도대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서 죽이겠고 임자도 죽이겠다. 네. 그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저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헌법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에서 어떤 주장의 그 주류가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비판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네. 본인을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본인을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걸 비유랍시고 하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그리고 그 박민영 씨하고 똑같잖아요. 그 감동은인가 뭐 감동란인가 하는 사람이 그 장애인인 김혜지 의원한테 눈이 안 보이는 걸 첫눈으로 알아라. 너 눈 보였으면 내가 가만 안 뒀다. 무슨 이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예? 저항하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 임자까지 죽이겠다? 네. 그거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있었던 그 비유를 거기다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분의 어떤 사고, 그 의식 구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저랑 그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 해요. 네. 우물우물하면서 아니 그거 뭐 내가 뭐 성경에 맨날 하던 네. 얘기 뭐 출애굽기에 나온 네, 출애굽을 뭐. 가져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설명을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냥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한 정치적 네. 해석이다. 그게 왜 정치적 해석입니까? 바로 다음 날 징계하기 앞서서 네. 그런 글 올리시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네. 겁니까?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대표나 저나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건 민주주의를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는 한동훈이나 김종혁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때려 죽이겠다는 분은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네. 지금 국민들이 돌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1일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4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들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그 콘서트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좀 소위 친한계 인사분들께서 모여서 뭐 좀 대책에 대한 좀 논의를 하신다거나 이럴 예정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요 이 건은 일단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고 저에 네. 대해서는 나왔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의 문제로 싸울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한동훈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뭐 분파주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연인 김종혁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당원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으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거기에 저희 가까운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하겠지만 그냥 무슨 한동훈 개 움직임 이런 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 20일 날 이게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송년회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미 1600석은 뭐 그 오픈하자마자 8분 만에 다 매진이 돼버렸고, 뭐 아마 수천 명이 더 오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 같은 데서 네. 이제 그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응원하실 건데, 저도 뭐 당연히 현장에 갈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저는 이제 그 좌석 얻지 못한 분들, 밖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더 많이 와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원래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응원해 정치는. 주시려고. 근데 저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거든요. 아니 왜 크셔야죠. 아니 그거 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네. 제가 기자로서 편집국장 할 때 이걸로써 저는 내 인생에서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생은 덤이니까 내가 기자로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거 봉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지 무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너 너무 순수하세요. 뭐가 순수해요? 좀 해야지. 그래 해가지고 죄 없는 자 나를 돌로 쳐라 이렇게 나와야죠. 돌로 친대잖아요. 그러니까 쳐라 치라 그러는 거죠. 머리 내밀면서 쳐라 한번 치라고 쳐봐라 그러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최고께 굉장히 언론의 중심에 지금 화제에 오르고 계셔가지고 뭐 어쨌든 굉장히 앞으로 보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이분들 참 네. 바보 같은 짓 네. 하는 거예요.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이게 그러게. 만약에 제가 꿀리는 게 있거나 제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논리적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아니 근데 아유, 법만 답답합니다. 공부해가지고 그래요. 정치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예를 들면 어디다가 우리 가게를 차려야 될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동에 가가지고 가게 차리라고 하면 어디다 차리시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다 차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동량이 제일 많은 중앙쯤에다가 가게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중심에다 갖다 놓고 싶어 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쪽에서 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도지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저기 사람들도 안 오는 저 골목길. 끝에다가 가게 차려놓고 지금 단골 몇 명만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선거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데.